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드디어 좀 32만 세종 시민들 그리고 또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좀 고대하고 바라던 중앙행정기관의 사실상의 좀 갑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앙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아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지난 2014년 그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안부 이전은 추진돼야 된다. 그렇죠. 뭐 또 추진을 거부하는 또 입장도 있었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종시는 꾸준히 행안부 이전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행안부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제 명시를 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그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그리고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세종 시민들도 반기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2만 명에 가까운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또 더욱더 반길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업무 비효율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그 기대감을 걸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아직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세종에 와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기관들을 견인해서 빨리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았었어요. 막 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별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제 중앙 그 행정기관이 이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12년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한 7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이제 중앙행정기관도 많아졌고 또 공무원도 덩달아 이제 많이 많아졌는데 제가 퀴즈 하나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세종시에서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넌센스입니까? 넌센스이자 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 그렇죠.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1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 아파트 많이 늘었죠, 뭐. 그렇죠. 아파트 뭐. 그리고 만 5세 이하 아동? 뭐. 원래 주제와 좀 연관을 좀 주제와 지으셔야죠.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집회 시위가 그 정부 청사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혹시 두 분은 못 느끼세요? 어진동에 저희 회사를 자전거를 그렇죠. 타고 출퇴근하는데 방축천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은 계속 음악 소리가 들려요. 민중가요라고 하죠. 많이 들리는데 수쟁가. 대학 때 수쟁가도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다 익숙한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거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아침 7시 반부터 그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런 어떤 투쟁 가요가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또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불편한 아침 시간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세종시의 또 하나의 단면이고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집회 시위 현황을 한번 잠시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지난해만 세종시에서 모두 1,200여 건에 가까운 그 집회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1년이 좀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3.3건 이 정도가 아마 발생을 했던 건데 보니까 그 세종시보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한 2배 정도 되는 천안시가 450여 건이었고 또 인구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하고 비슷한 아산이 360여 건 정도 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많았던 집회 시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집회가 지금 중앙부처 이전과 함께 정부청사가 있던 과천에서 집회 시위 지도가 이제 세종으로 옮겨지면서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집회가 는 건 사실입니다. 뭐 각 단체들이 많죠. 어떤 단체들이 많이 생각나세요? 농민단체가 많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펌프카. 수산업 그렇죠.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건설업체, 뭐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택시업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종다양한 모든 뭐 억울함을 가진 분들이 세종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음악 틀어놓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이제 의견을 주장하고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또 세종 경찰이 좀 많이 이런 집회 시위가 늘어나면서 되게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종경찰 그 인력이 정보 경찰이나 집회 담당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대응 대비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집회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정보 경찰 1인당 담당 부처가 출범 초기 한 명이 한 개 부처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지금 3개 부처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천에 정부청사가 위치했을 때
한 15명, 16명 정보 인력이 그 어떤 집회 시위 담당 업무를 맡았다면 저희 세종경찰서 같은 경우는 한 5, 6명. 그래서 지금 좀 그 대응 대비 그 태세를 구축에 조금 미흡한 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러다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저는 이제 집회 시위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뭐 분신이라든지 뭐 유혈 충돌이라든지 뭐 담장을 넘다가 서로 부딪히는 거라든지 이런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그 해양수산부를 향해서 세월호 그 유가족 분들이 담장을 넘으면서까지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절규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은 좀 있었고요. 지금 집회 시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이제 정보계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아직 세종경찰서가 인구 증가 대비 경찰 인력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 시민들은 알지는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그 정책까지 지방분권 정책까지의 100대 가지 안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자치 경찰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개적인 자치 경찰제의 의미는 뭐 지방분권의 이면에 따라 그 어떤 자치 경찰 업무를 경찰 업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운영관리 업무를 넘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 국가경찰 그 중앙의 힘을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 지자체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공부하셨네요. 이런 의미인데 이건 뭐 계속 뭐 말씀해왔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추진이 되다가 그 지방분권 이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리고 경찰들의 어떤 거부 이런 걸로 인해서 매번 이제 진통을 겪다가 그 어떤 좌절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적극 추진되는 상황이죠. 고무적인 것은 어쨌든 작년에 서울과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이 3개 시도가 그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종시를 앞으로의 어떤 자치분권의 중심도시, 그다음에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단계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세종지방경찰청이 그 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자치경찰제 시범도시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렇죠. 세종경찰청을 올해 3, 4월에 신설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이어진 부분이 고무적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친화적인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에 굉장히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바로 자치경찰제가 과연 무엇이고 또 되면 뭐가 좋고 또 이래서 만약에 어떻게 지금 세종시나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구조. 세종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사태 파악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이건 경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목할 게 범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들이 경찰이야? 하면서 이제 우습게 보고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만큼은 금년도 하반기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자치경찰제를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러면 도대체 세종시의 지금 현재 치안 수준이, 치안 현황이 좀 어떠냐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 시범도시가 된 부분 그리고 세종지방경찰청이 신설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2012년 세종 출범 이후에 7년간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세종경찰서의 기형적인 구조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찰 1인당 시민이라고 하죠. 시민 몇 명을 담당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치안 지표의 하나인데 1,020명에 달했고요. 근데 그거는 전국 평균 그리고 충남지방경찰청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그 충남지방경찰청의 그 1급서라고 하는 그 세종경찰서보다 한 급이 더 높은 뭐 천안이라든지 아산서 이쪽보다는
무려 600명이나 더 많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치안에 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걱정도 사실 되는데 범죄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살인, 뭐 강도 이런 5대 범죄를 이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최근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는 뭐 그런 범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약간 뭐 늘고 있는데 주변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뭐 아니라고 봅니다. 뭐 통계상으로도 나오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 국가보안 시설이 있잖아요. 1급 시설이죠. 우리 정부청사가 유치해 있는 만큼 또 안전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유흥 시설이나 뭐 이런 불의의 뭐 이런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황이고. 덧붙여서 얘기를 좀 드리면 그 5대 범죄에서 뭐 강도, 강간, 그다음에 뭐 성폭력, 뭐 절도,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강력 범죄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예요. 절도도 이제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전선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은 편이고 뭐 어떤 살인, 강도, 강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성폭력, 뭐 가정폭력,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 수준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충남 시군으로 봤을 때 뭐 천안이라든지 아산 수준까지 이르렀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라든가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충남의 1급서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그 근처까지 다다른 그래서 치안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시라고 이렇게 자위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안 상황이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다만 이제 경찰 인력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럼 두 분 단정적으로 좀 어떻게 지금 세종시 치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양호합니다. 저는 아직 양호하다고 봅니다. 희망적이고. 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거는 뭐 출범 초기부터 계속 누차 강조되었던 건데 그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또 지난달 30일인가요? 민감용 또 경찰청장이 세종을 방문해서 그 참모들에게 총경급 이상 참모들에게 뭐 이 친구들 그 인력 좀 검토 좀 해봐라. 진짜요? 지시를 분명히 이제 경찰서 관계자들 세종 시민 앞에서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건 이제 향후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어떤 치안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안 지수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에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필리핀은 치안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저기는 좀 나중에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은 좋은 점은 일단 치안이 안정돼 있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세종시에도 같이 투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세종경찰서라고 하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세종경찰서로 유지되다 보니까 묻혀져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강력 사건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쉬쉬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청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치안 상황에 대한 대시민 뭐 브리핑이라든지 기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충남지방경찰청 신설이 이제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아마 조만간 개청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러면? 뭐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염원이죠. 한 2014년 계속 출범 초부터 주장해왔고 행안부에서 치안 소요가 없다. 없으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청 신설이 이루어지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산타크로스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행안부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이전까지 경찰청 신설이 기사 많이 쓰셨잖아요. 이거 많이 썼는데 네. 꿈쩍도 안 했거든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뭐 이거 2020년 초반까지 가더라도 경찰청 신설 쉽지 않다. 세종시는 그렇게 행안부에서 답변했었거든요. 행안부 관계자랑 통화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주도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도 경찰청 생기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추진단, 준비단이 꾸려져서 지금 이제 경비 그리고 경무, 생활안전 이게 세 개 체제로 세 개 부서 체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3명 정도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세종경찰청이 생긴다. 지금보다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세종시 출범 이래 최대 화재가 세림동에서 트위치드. 주상복합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현장에 거의 그 소방본부 다음으로 기자들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경찰의 한계가 좀 보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구조, 세종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사태 파악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이건 경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 단체장보다도 더 늦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화재가 났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클 거 아니에요. 막 근접해서 막 폭발음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접을 했는데 그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경찰력이 상당히 늦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세종경찰청이 생기면 일선 지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묻혀져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현주소가 뭐 기자 브리핑이 아마 분명히 이제 정리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 사이에서 세종시의 치안 상태가 좀 더 여실하게 진단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민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경찰 브리핑 좀 자주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예전에도 이제 뭐 사건 사고 났을 때 가끔가다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하지만 충남청 또 허락을 받고 하지 마라 그렇죠. 하면 맞아요. 그럼 저 이제 충남 출입하는 기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종경찰청 좀 신설이 관심을 모으면서 덩달아서 이제 자치경찰제 추진되는 게 더 주목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세종시의 치안 상황을 잠깐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현재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책임지고 준비 중인 분입니다. 세종시청 자치분권과의 김여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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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사토크 견제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좀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가끔씩 언급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2012년도 이제 세종시 처음에 대전을 해서 세종시로 발령 받았을 때 시청 그 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점심 오찬에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층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분이 정말 지방행정의 전문가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계속 같이 이제 근무를 해왔거든요. 사실 이 견제구의 주제가 자치경찰제인데 경찰 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경찰 행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오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범 도시가 됐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담보해 나가야 될 것이 세종시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오신 것 같고, 또 연관성이 있으신 게 그 감사위원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 감사국장을 맡아보신 맞아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하고 좀 유사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를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지금 책임지고. 네. 거두절미하고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사실 자치경찰제가 뭔가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체자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양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치안 행정의 어떤 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사무를 발굴하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경찰의 기능이 국가 경찰의 업무라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세종시가 이런 경찰의 업무를 좀 대신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치경찰제 개념이 이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제 조금 그 시청자 입장에 봤을 때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그러니까 누가 쉽게 표현하나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네. 선배부터 한번 네, 할까요? 누가 쉽게 표현하나? 먼저 할래요?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수가 노출되는 건데요. 지금 시간 이렇게 볼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뭐 수사라든지 뭐 경찰 권력은
국가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중앙 권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보원 NIS가 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이 지향점이 이상적인 지향점입니다. 이상적인 지향점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이 소위 연방수사국 FBI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정보 외사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 있는 좀 뽀대가 나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경찰 권력이 그렇게 집중돼 있고 네. 그리고 지방 경찰이 각 시도 연방제 주에 지방경찰이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대부분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FBI, 그다음에 CIA, 그다음에 지방경찰 이 3원 구조로 해서 신호조과를 내는 구조다. 그래서 그게 방향성이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한번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1999년도 의경에 입대를 해서 이제 2000년도 역시 의경을 경찰 제대를 출신이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경찰 개혁 100일 개혁해서 이무영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경찰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추자. 그 뭐 비리 경찰 이런 거 다 이미지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제가 포도리타를 다 쓰고 주민들한테 뭐 이 카트 뿅 올리고 이런 제가 이제 그런 사진들 한번 당시에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이제 패턴이 바뀌는데 예.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서비스가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뭐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할게요. 시장이 그 치안을 운영 관리, 경찰 운영 관리하면 솔직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치안 서비스가 질이 낮다. 우리 시장 안 뽑아. 너무 좋다. 표를 뽑는다. 뽑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자치경찰이 더 가까이 가서 그 치안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솔직히 앞쪽은 좀 괜찮았거든요. 뭔가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한 서비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포도리타 이거. 괜찮은데 저는 표를 자꾸만 그 표를 의식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럼 이렇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시민들 입장에선 그럼 나한테 뭐가 좋은데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데 좀 이런 구체적인 좀 사례가 좀 있다면 아마 시민들이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네. 지금 교통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의 결정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통상 기간이 적게는 한 4개월, 많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 이유가 자치단체가 어느 특정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만큼 6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세종시장 산하의 교통부서와 경찰부서가 같이 운영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 시일이 이제 단축이 될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그 자치경찰이 되면 많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더 다가서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일선 파출소에서 이런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이거 경찰이 가야 될 민원인가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시시콜콜한 곳까지 경찰이 출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젊은 도시고 아이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그 어떤 분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좀 했는데 경찰이 직접 또 현장을 가봐서 확인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음으로 전화기를 놔두고 전화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치경찰이 되면 그 출동을 안 했다는 것이 만약 민원 게시글에 올라가면 좀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단체장 입장에서는 좀 더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기대감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경찰 인력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좀 더 체감 치안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사례의 주인공이 이분이세요. 네, 이분이세요. 어머니가 프로머니 계시다 보니까 또 걱정이 돼서 근데 진짜 출동을 해서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정리하면 사실 경찰 조직은 조금 뭐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좀 더 즉각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다만 좀 우려되는 시각도 많이 있다라고 뭐 예상이 돼요. 사실 아까 뭐 잠깐 뭐 지방 권력화돼서 다시 표를 좀 의식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려되는 점이 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불안한 건 어떤 지역 서비스, 경찰 치안 서비스 붕괴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국가경찰 내에서 이제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이제 지역별 군영으로 이제 재정 같은 것들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고루고루 이렇게 그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치단체로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된다면 어떤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뭐 장비, 그리고 인력 충원 뭐 이런 것들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있어요. 부익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죠. 소방서 그 지방직으로 돼 있죠. 소방서 지금 그렇죠. 지역. 그래서 뭐 장갑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유한 또 무전무한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경찰이요. 그 어떤 단체장하고 선거적인 단체장하고 또 유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리고 이원화돼 있어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이원화돼 있어서 어떤 신속한 초동 조치나 이런 것들이 또 혼란에 좀 접어들 수 있다는 점들.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일정 부분은 국비에서 지자체에 보조를 할 것이고요. 또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라는 것은 그 직원들의 어떤 복지 수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을 위한 치안 행정에 있어서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보면 시도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 권한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좋아질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치안 서비스는 좋아질 것 같은데 반대급부로 경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떤 음주운전 했을 때 경찰을 그 차에 매달고 달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경찰이 처음에 계속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문제가 너희들이 과연 경찰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도 언론을 보면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부분과 경찰력을 어느 정도 이런 거리감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팽팽하게 잘 가져갈 것이냐도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사실은 상존합니다. 경찰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시장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야 각 시의원이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한 명 추천할 수 있고, 또 한 명이 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여기 시의원 구조 봤을 때 두 명 정도는 어찌 보면은 시장의 같은 라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 약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제시된 안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니까 어쨌든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를 좀 안착시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주도 사례는 무늬만 경찰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사실상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단속을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인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좋을 것 세종시는 같고요. 어쨌든 수사권이 뭐 일정 부분의 영역이지만 부여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종전에 시행했던 제주 경찰제를 뛰어넘는 사무가 이양이 될 것이고 수사권이 일정 부분 단위 사무별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제주도에서 평가를 받던 시스템과는 아주 다르게 민간 경찰의 평가는 안 나올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직은 뭐 예.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정해진 지금 건 정부 안은 정부 안. 수사권을 주는 안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말씀드립니다. 정도까지 넘겨주느냐. 세종시에 도입되기 전에 과연 제주도 사례는 그동안 어땠는가도 한번 살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정책제도, 뭐 제주도 측에 뭐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국가경찰에 이제 부가적으로 중복 설치되면서 어떤 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누릴 수 없었던 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목할 게 범죄 수사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들이 경찰이야 하면서 이제 우습게 보고 달려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권 및 잠깐 자료를 보면요, 수사권 및 수배자 체포 권한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권이 없었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 등이 부재했다는 점들이. 그러니까 제보자 역할 정도밖에 못하랬던 거죠. 국가경찰에 제주지방 경찰청. 이게 제가 사실 의경 수준을 말하는데 예. 의경 수준이죠. 의경 수준. 의무경찰 수준이죠. 의무경찰 수준. 딱지를 이제 딱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음주 단속을 하더라도 이거를 저도 못했거든요. 이 발부를 저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시민들이 이제 각종 단속 수색 등에서 이제 대상자들이 반발을 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저기 했으면 조직 인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 국가경찰이 한 1,500여 명은 되고 제주도의 경우 그 자치경찰이 한 127명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그 뭉집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어떤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정 면에서도 부족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원 127명을 만드는데 출범 이후 11년 가량이 걸렸어요. 127명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논란들로 인해서 실패한 정책이다. 그리고 무늬만 경찰이라는 그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좀 호평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를 자치경찰제 이제 시범도시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거잖아요. 중간에 굉장히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용역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제시했던 자치경찰제의 좀 핵심은 어떤 거였죠, 근데? 서울시가 용역안을 토대로 제시한 안은요, 네. 시도 경찰 단위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을 해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연방제 법금과는 경찰권을 이양을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역할 대부분을 그냥 이제 옮겨달라 뭐 이렇게 봐도 될 그렇습니다. 만한가요?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청의 이제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만 빼고 시도 단위에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전체를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경찰청장 역할을 하는 거네요, 사실상. 지방경찰청장을 위에 지도 감독하는 지도. 방식이에요. 역시 서울시 파워가. 야. 세종시도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이셨던 거죠? 처음에는 서울시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고요. 예. 모든 자치단체가 서울시안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의는 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은 서울시 아니라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그렇게 이제 가야 되나?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대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에 있는 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관서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것이 그렇죠.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아니 제대로 했습니다. 실현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연방제 수준을 근데 자꾸만 이게 축소되면 자치경찰제뿐이 아니라 지방분권 의지 없는 걸로 이 자치경찰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불신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 너무 이제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제가 자꾸 앞서 나가요. 실제 제대로 된 연방제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경찰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모든 사무들을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청 단위 이하의 특별행정기관들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치단체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표된 안을 보면 중앙정부의 사물 571개를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의 어떤 사무도 지금 자치경찰을 하면서 생활안전, 뭐 교통, 지역 경비, 그러니까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을 지자체에 이제 이양을 하는 건데요.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하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자치단체가 수용 가능성이 준비가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방제 수준 버금가는 경찰 이양 사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정부안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안을 이승훈 기자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김현수 과장님이 그 서울시안을 설명했다고 하면 경찰청, 경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은 당연히 경찰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그렇죠. 속마음이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자치경찰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제주도 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위, 서울시 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위가 경찰청 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이 경찰청 안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각 시도에
그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두고 거기에서 그 자치경찰본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예, 자치경찰대는 이제 시군단이고 이제 세종시로 얘기하면 자치경찰본부라는 조직이 이제 생기게 돼서 조만간 설립되는 세종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나눠서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세종시장과의 경찰본부와의 중간 역할 속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의 아주 고유 업무는 남겨두고 지방경찰에서는 어떤 생활 안전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음주 단속,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권한을 넘겨주는 형태의 어떤 중간 단계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권한을 넓혀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안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뭐 뉴욕 주립 경찰처럼 세종시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런 시대가 뭐 세종시 2030년 경찰 완성될 딱 나오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 제주도나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냈던 용역안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가 각 안이 담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점을 좀 이제 논의를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장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근거, 그러니까 법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느냐, 경찰법에 담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담느냐 이런 문제 내용으로 인해서 계속 시간 끌기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이택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경찰권을 경찰청에서 경찰력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한 이런 그 움직임이 계속 고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기득권 그 조무지기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경찰법에 담는 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기자들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뭐 확인된 건 아닌데요. 지금 당장 그 과정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과연 자치경찰법을 새로 만드느냐 아니면 경찰법을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느냐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을 가장 좀 이상적으로 두 분은 보고 계세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방자치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법. 또 한편으로 가장 좋은 안은 자치경찰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그 경찰과 관련된 조문들을 담고 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부의 안을 들여다보면 현행 경찰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칭입니다만 이런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 파악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만족스럽진 못한 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작년 6월에 정부랑 검찰, 경찰이 합의를 본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양, 수사권 이양이죠. 그 부분이 지금 어느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 가게 되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국가 경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자치경찰제가 되더라도 인력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경찰 권력만 비대해질 수 있고 이걸 또 경찰법에 담아내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 미래 방향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서 가는 것이 약간 단계적으로 담으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로드맵을 담으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 국민 정서랑 시민을 위해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마 첨예하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일차적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자치단체에도 과연 자치경찰제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냐 또 수사 종결권을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종전 국가경찰에서 이행을 했던
수사권 그런 범위 내에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타 경찰 행정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학계에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분권 취지에 맞느냐,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이제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좀 중앙정부나 경찰청 또 지자체 간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세종시에도 역시 자치경찰 TF가 지금 세종시청에도 지금 마련이 돼 있고 또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준비단에도 자치경찰 뭐 관련된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뭐 협의는 원활하게 이 기관들끼리는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기관 간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세종시에는 자치경찰 TF가 이미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담당 직원과 사무관을 통해서 총 2명 또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 예. 경찰 측에서도 보면 최근에 세종경찰청 그 개청준비단이죠. 예. 그 대에 자치경찰 추진단이 그러니까 실무추진단이 5명으로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조직이나 인사 또 향후의 사무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경찰의 이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일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부분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 뭐 어느 정도 크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직은 좀 물밑에서 진행돼서 아직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던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약간의 그 시행착오로 비춰줄 수 있는 예가 최근에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시민경찰연합회라고 해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시민경찰을 모집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방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가까이에서 이제 그 시민경찰연합이 구성이 돼서 뭐 세종경찰서에서도 제2의 뭐 경찰이 출범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자치경찰제의 하나의 단계적 과정으로서 모범 사례를 볼 수 있겠다고 봤는데 그 이제 시민경찰 되신 분들이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너무 권한 남용을 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그 거기에 책임자가 스스로 또 내려오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1월 말 사이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 자치경찰이라는 권한과 위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민사회에도 그렇고 직접 거기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봉사를 해보게 봉사직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벌써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청회라든지 세종시 내에서도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올해 좀 상반기 중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계를 중심으로는 발표 외 정도는 사실 이루어져 왔었는데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 제도의 이점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부작용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앞으로 자치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같이 사무를 발굴하고 함께 치안 서비스에 제공에 동참을 하는 그런 쪽에 어떤 홍보가 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시행 근거가 마련이 돼야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도 장단점을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주 좀 아쉬운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좌충우돌 겪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 봤을 때 내년 한 뭐 봄쯤에는 자치경찰제 출범합니다. 짠 하고 판팔에 좀 울릴 수 있을까요? 일단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그럼 있습니다. 뭐 그냥 총리도 발표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그 개막은 한다는 거네요. 일단 올 정부가 하반기는.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2월 중에 발의를 하고 6월 안으로 법률을 국회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내일 모레가 2월 달인데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조직 예산 다 반영하려면 그래도 내년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서 내년 정도가 현실적인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만큼은 금년도 하반기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코너 항상 있잖아요. 그 각 기관에 던지고 싶은 그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강력한 견제
견제 관방식 날려주시죠. 먼저 이승동 기자부터 해주시죠. 저부터 볼까요? 좀 짧게 또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뭐 공청회 같은 거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세종 시민한테는 참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었는데 일단 뭐 시간이 뭐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줄였고 또 얘기를 또 과장님 얘기를 좀 들으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예, 여기서 견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검경의 기득권 내려놓기 자치경찰제 성공 열쇠다. 오늘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강하네요. 이태 기자 좀 오늘도. 오늘 또. 예, 자, 예. 과거에 그 아동 실종 사건에서 개구리 그 아이들 아시죠? 그렇죠. 예, 그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샀고 그랬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작년에 세종시에서 드론 수색대가 시민들이 참여한 드론 수색대가 이제 경찰차도 출동하고 경찰도 출동하고 드론까지 출동해서 야산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타난 것처럼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제 신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민들만 생각합시다.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앞으로 자치경찰제 만들어 나가시고 싶으신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나눴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 뭐 기득권을 뭐 내놓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향후에 현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또 성공을 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경찰 행정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